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교육 정상화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중등학교 역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역사 교육, 특히 근현대사 교육이 좌편향돼 있고 친북 경향을 보인 것은 무려 30년 가까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 수립과 주체 사상을 미화하거나 심지어는 계급투쟁 사관에 입각한 경우도 버젓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를 방해해온 제주 4.3 폭동과 같은 반란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장 봉기라든가 저항운동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로 경제 발전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깎아내린 내용들을 주로 기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정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을 지나면서 국내 역사학계의 편향성 등이 작용해서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로 만들었으나 탄핵당한 뒤 문재인 정권에서 도로 좌편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30일 관보에 게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 교과형 도서검증 합격 결정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포함됨으로써 내년 1학기부터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교 한국사 1, 2 교과서는 9곳의 출판사 도서가 통과됐는데 그중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기존의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3.1운동, 88 서울올림픽,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상하는 그림을 표시로 삼은 이 교과서는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분 특집 자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맨 앞에 싣고 광복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당시 신탁통치 반대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남한 단독 임시정부 수립하자는 주장도 시위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기에 기존의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하였다며 자유의 개념을 복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증에 통과돼 2020년부터 사용 중인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한 업적은 없고 독재자로 서술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정업 발언을 1946년 2월 김일성이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사실보다 먼저 서술함으로써 분단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에는 1946년 6월 3일 이 대통령이 정읍에 들렸을 때 통일민주국가를 그린 큰 선언을 말합니다. 해방정국의 대표적 정치인이었던 이승만은 남한 순회 중 정읍을 방문해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폐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오래도록 남한의 단독정부를 처음 언급한 분단 해책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넉 달 전에 북한의 사실상의 단독정부가 들어섰고 적화 통일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우선 남한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운 뒤 소련을 몰아내고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계획이라는 재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교과서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고 이승만은 오로지 독재자이고 남북 분단이 원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반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횡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야말로 반듯한 미래 세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는 이번 달 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일선 학교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용된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이나 균형 잡힌 교과서가 많이 채택돼서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